비트 교육센터가 벌써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좀 생활이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중간 과정이 있는데요. 한 개인도 그런 흥망성쇠가 있듯이 기업도 흥망성쇠가 있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망했다라는 말은 상당한 사회적 책임이 져야 되고 그리고 또 부도기업이 된다면은 또 같이 일해왔던 어떤 직원들하고 또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적어도 기업이 지속 가능 성장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산업의 기여를 통해서 성장 모델. 이것이 그 기업이 오래 갈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89년도에 이제 기획을 해서 비트 교육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목표가 뚜렷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했고, 그것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나는 제가 몸담고 있는 소프트웨어계의 아주 고급 개발자를 키워줘서 이 업계에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헌을 하겠다는 의도였고요. 두 번째는 89년도 기준으로 따져보면 대한민국 소프트 개발자의 한 90% 이상이 코볼이라는 랭귀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쯤 우리 데브멘토 멤버들이 코볼 이야기하면 다들 웃으실 텐데 사실 그것이 그 당시는 현실이었고 누구나 쓰고 있는 툴이었죠.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일본에는 30% 이상이 코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는 코볼을 없애고 C 랭귀지를 대중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목표를 정합니다. 지금은 비트 교육센터를 말을 하지만 그 당시는 설립 당시에 비트 컴퓨터 부설 C 교육센터라고 명확하게 C를 가르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있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개발자들이 다들 모래알 같은 거예요. 이 모래알을 어떤 식이든 좀 묶어주게 되면 개인의 어떤 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작품이라는 것은 깊이는 자꾸 깊어지고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계속 넓어지는데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결국 이제 이 개발자들의 커뮤니티를 묶어주는 것이 개인의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표가 그러니까는 맨파워링, 네트워크를 통한 맨파워링을 키워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목표였는데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면서 상당히 나쁠 때도 있었고, 한때는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이 산업의 기여를 통해서 성장 모델을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소프트가 한 20년 이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왜 트렌드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트렌드라는 것은 우선 이제 개발 툴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 라이브러리도 많이 바뀌어오고, 그 다음 또 DB도 많이 바뀌어왔고, 뿐만 아니라 일단 유저 디맨드가 굉장히 요구가 뭔가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도 커지고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은 일단 과목이 같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지는 않고, 특히 이제 비트에서 교육하는 방법은 창의적 개발자를 위주로 키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익히는 그런 받아들이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가 창의성 있는 개발자를 키워주려면 스스로 학습하는 개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교육과 과목상 정해진 과목은 일부 있긴 하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양이 훨씬 많도록 그런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매번 기수마다 다른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도 가보면은 이 조마다의 어떤 다른 내용을 학습을 하고 나가는 게 된 계기가 나가지고 있었죠. 우선 제가 직접 면접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든가 아니면 칭찬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학원이라면은 물론 이제 수익을 위해서 설립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비트 교육센터 설립 목표는 분명히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꼭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만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인터뷰도 해야 되고 사전에 또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도 판단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성적 좋다고 제가 뽑을 수 있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열정이나 의욕치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동안 또 이제 개발자로서 어떤 소양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인터뷰도 해야 되겠고 해서 그런 그러니까 면접을 직접 통해서 뽑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작품과 수료를 하려면은, 그러니까는 누구나
그러니까 창의적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라. 이게 이제 방침입니다. 뭐 규정을 정한다면은 전 세계 또는 한국 최초의 작품이 하나씩은 만들어져야 된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또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작품 소스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절대 되지 않고요. 그다음 지난달에도 발표한 거라고 하면은 사실 뭐 지난달 이달 뭐 비슷한 시기에 수료하면 같은 내용을 익혀 나가도 별 차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전제를 자꾸 하다 보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매달 매 기수마다 다른 작품 또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뿐만 아니라 훨씬 전에도 했었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전제로 고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판단이 필요로 했고 그다음 직접 제가 이제 그런 뭐 면접뿐만 아니라 이제 그 프로젝트 발표장에서 심사까지 직접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학생들이 만약에 제가 허술하다든가 좀 제가 경험치가 약하다든가 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저를 속이고 심사관을 속이고 패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이제 저는 하도 이제 많은 기수를 봐왔고요. 또 어제도 그러니까는 발표 기수가 330기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수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한 기수만 따져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수들의 작품들을 일일이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이거 아니다, 부족하다, 또 이거는 턱도 없는 이야기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방침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간부가 그런 판단을 했을 때 이 학생들 따라갔을까 나름대로 반발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판단을 하고 판정을 내리게 되면 다소 억울함이 있어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개발자가 될 건데 그 개발자들한테 다소 힘들긴 하지만 또는 요령을 좀 피우고 말 잘해서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어떤 어찌 보면은 제가 롤 모델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 내려준 것에 대해서 쉽게 그러니까는 억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따라주고 다시 만들고 또 버전업을 해서 다시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요.